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이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보이죠. 네네. 되게 오랜만에 라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생소하고 좋네요.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반응이 막 오는 느낌? 그럼요. 이제 정말 6월 모평도 다 끝났고 수능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막 조급해지는 마음도 들고 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만 막 급해질 때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너무 조급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긴장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이번 미라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되게 깨알같이 많은 것도 준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항상 끝난 시험지를 들춰보는 건 좀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중요한 시험 6월 모평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시험 어땠어요? 이번 시험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난이도 자체는 작년 수능이랑 이제 비슷했고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유형이 많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없었어요. 근데 난이도가 이제 작년 수능보다 비슷했고 또 작년 6월 모평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작년 6월 모평 풀어본 친구들은 진짜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려웠죠. 자, 이번 시험에서요 조금 특이했던 점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헷갈리는 오답, 약간 매력적인 오답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 중에 조금 혼동을 겪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감 연계를 잘 못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셨죠? 네. 사실은 이제 이번 모평에 대해서 뭐 1등급 커트가 얼마냐, 2등급 나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2등급이다. 이제 보통 그런 점수에 많이 집착들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왜 여기에서 틀렸나? 아니면 맞췄더라도 더 빨리 효율적으로 풀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지점들을 짚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문장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은 오답률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맞아요. 이번에 오답률 베스트 그랬어요. 문제를 보니까 문장 삽입 문제가 2문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트랙에 대한 그 이야기. 맞아요.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38번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는 그 시차라는 단어, 그 제트랙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나빴다. 완전 나빴죠. 그 친구 좀 혼나야 되겠다.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얘들아 고3이 몰랐던 친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그쵸? 혼납시다. 이런 친구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으면 정말 풀기 힘들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가 쉬웠어요. 그냥 제트래그가 박스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문에도 제트래그가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위치가 바로 맞아요. 앞에 위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꼭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5개 상위 오답 문항 중에서 무려 3문항이 직접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낸다 그래서 무조건 풀어봤으니까 맞춘다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트레드밀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이들이 연계된 거는 거의 대부분 체감을 했더라고요. 그게 제일 슬프죠. 제일 슬프죠. 연계된 거 알았는데 나 봤던 건데 근데 막 틀리고 이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일이 이제 없도록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올해 수능 역시 이제 6월 모평이나 아니면 뭐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주연 선생님, 자 올해 수능 영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려운 거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 이러기로 하지 않아? 갑자기 예상해 주세요. 네. 일단 작년 수능 그리고 이번 6월 모평 난이도를 봤을 때 지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수능까지 가고 싶다라는 어떤 평가원의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에는 맞춰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깨알 처방전. 자, 여러분 이번 여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6월 모평에 대한 생각은 조금 벗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여름방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 전에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보니하니에서 맨날 뭐 때링때링 여보세요 이런 거 저 이런 거 차트 하나 있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해봅시다. 깨알 처방 죄송해요. 네, 우리 첫 번째 거부터 보여주세요. 네, 자 여름 반전을 위한 깨알 처방. 처방. 첫 번째 두두. 짠. 네. 연계 교재는 처음 볼 때 제대로. 그 연계 교재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뭐 첫 문장을 딱 보면 마지막 것이 생각날 정도로 뭐 암기하듯이 여러 번 봐야 된다. 뭐 3회독을 해야 된다. 5회독을 해야 된다. 그쵸?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간접 연계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할 때 뭔가 기억을 해서 기억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기억력에 의존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독해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를 볼 때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고 고요. 한 번 처음 볼 때 제대로 여러 번 내가 대충 여러 번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한 번 볼 때 꼼꼼하게 제대로 짚어가면서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사실은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 제대로. 근데 제대로가 어떤 게 제대로인가요? 어떤 게 제대로일까요? 또 어려운 문제 내시는 건가요? 네. 그 제대로 본다는 게 이게 사실은 문제풀이용 교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을 문제풀이용 교재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그 문제 소스가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문을 그냥 답만 찾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글의 핵심적인 요지가 뭔지 아니면 그 지문에서 중요한 구문은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중요한 어법 항목이라던가 중요한 어휘는 뭐가 있는지 좀 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글이 어떻게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요. 두 번째 거 빠밤. 자, 두 번째 중하위권은 문장 해석 연습을 더. 사실은 이제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기본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막 급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런데 막상 연계 교재를 보려고 해도 이게 너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많으니까 진도도 더디고 진도가 안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막상 지금 처음에 문장 해석하는 방법, 구문 독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니까 너무 늦은 것 같고 연계 교재도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정말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한다는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 문장 해석 공부하기에? 아니요, 절대 늦지 않았죠. 네. 그래서 종종 보면 이런 친구들은 문장 해석이 안 되니까 막 해설지만 읽고 있는 거예요. 기억에 의존하려고 하는 게 생기죠. 해설지만 의존해서 기억력에 의존해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개념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친구들은 개념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문장 해석을 좀 제대로 하는 연습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비유 많이 들거든요. 이게 그릇 안에다가 물을 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기본기가 그릇이, 문장 해석이 그릇이에요. 근데 이게 깨져 있으면 연계 교재를 담아도 자꾸 쌓인다는 느낌보다는 그쵸? 새 나가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멍을 빨리 찾아서 구멍을 메꿔가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하위권은 한 5, 6등급? 중하위권의 기준은 저는 문장 해석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등급의 기준은 3등급 후반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비중이 좀 다르겠죠. 3등급 후반이 문장 해석 연습에 쏟는 비중이랑 그 다음에 뭐 저 아래 등급의 친구들이 문장 해석에 쏟는 비중이랑 그 비중이 좀 달라질 뿐이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상위권이 아니라면. 또 있어요? 또 있죠. 세 번째 빠밤 한번 갈까요? 네, 세 번째 넘어갈까요? 빠밤. 먼저 있어요? 죄송해요. 네. 빠밤. 넉넉히 있었어. 시험 시간 부족은 대부분 단어 때문. 시험 시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단어 때문에 단어가 부족해서 시험 시간 부족한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문맥상 어떻게 뭐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뇌과학 책 중에 그 정보 인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정보를 얼마나 빨리 꺼냈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얼마나 능숙하고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느냐, 반복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인데 한참 봐야 생각이 나는 거죠. 스튜던트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뭐더라 그렇죠. 이러면서 벌써 몇 초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 공부가 많이 중요해요. 단어 공부 뭘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연계교재 어휘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 어휘만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분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연계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단어보다 내가 모르는 어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 어휘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연계교재 어휘만 하시면 조금 힘들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기본 어휘를 조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단어장이든지 자기가 집에 있는 기본 어휘장 가지고요. 병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단어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연계교재에 있는 단어도 공부해야 되고 특히 자기가 단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기본 어휘장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단어는 앉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보는 것보다는 정말 틈틈이 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짜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어는 정말 중하위권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위권 친구들도 맞아요. 정말 수능 직전까지 단어는 정말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권하는 그 단어 암기법 중에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가 빡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서 보고 생각나는 것마다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생각 안 나는 건 다시 중얼중얼 외워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지워지면 다시 순서 바꿔서 한번 써보고 그냥 그렇게 하면 크게 부담 없으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 가요. 왜냐하면 짧게 자주 보는 게 한 번에 오래 보는 것보다 훨씬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하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했죠.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또 암기력이 많이 부족하셔서 출중하면 방법을 고민을 안 했겠죠. 근데 네, 암기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라. 네, 저는 워낙 출중해가지고 또 그런 고민을 안 해봤네요. 부럽네요. 네. 자, 넘어갑시다. 네, 자, 네 번째 깨알저 망전 빠밤. 비연계 문항, 연계교재 플러스 기출문제로 시작하자. 근데 일단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계 따로 준비하고 비연계 따로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아마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까지 수특 붙잡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파급적인 효과가 있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학생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연계가 한 70% 정도 된다. 그러니까 70점은 연계 문제를 공부하면 맞출 수 있고 나머지 30점은 그쵸. 비연계 문제니까 뭔가 다른 걸 봐야지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닌 거잖아요. 연계교재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걸 통해서 연계 문제도 맞추는 거고 거기서 생긴 독해력을 가지고 비연계 문제도 맞추는 건데 학생들 중에는 뭔가 비연계 문제를 보기 위해 뭔가 특별한 교재가 있는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좀 마인드 자체를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기특하게 나는 그러면 이제 연계교재 공부 어느 정도 다 됐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문항을 더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 출발점이 되는 게 기출문제라고 생각하고 보통 뭐 몇 개년을 풀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3개년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5개년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일단은 평가원 기출을 먼저 보시고 그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청 기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까요? 너무 팔 아프죠. 근육 생기겠어요. 그러니까요. 차트 근육 생기겠어요. 우리 너무 이렇게 함께 공부하러 온 친구들에게 하드하게 공부 이야기로 압박을 가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근데 같아서 너무 대단한 게 저희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토요일 오후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근데 토요일 오후에 사실 이렇게 와서 함께 라이브 클래스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진짜 대단해요. 독서실 노트북으로 와우. 학교 자습하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실천이 그럼요. 완전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오늘 깨알 정보 많이 들으니까 우리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은 지금은 공부적인 것도 그렇지만 들어도 돼요? 공부를 잘 하기 위한
네. 마음의 태도. 그럼요.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점점 이제 수능이 가까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저 약간 지금 호통 발사 준비됐어요. 네. 힐링이 필요하대요, 우리 친구들. 심리학자 친구들은 준비하시고. 네. 그래서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SOS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갈까요? 빠밤! 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친구들이 이제 물어오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선생님 시험이 다가오면 너무 불안해요. 이런 친구들 있죠. 맞아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시험 다가오면 너무 불안하대요.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자신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내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다면 사실 오히려 시험이 기다려지고 빨리 시험 보고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망할까 봐, 잘 안 나올까 봐, 기대 이하로 결과가 나올까 봐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막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아니 잠깐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저렇게 흐흐흐를 많이 하면 곤란해요. 네. 진짜 당사자는 얼마나 진짜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강철 멘탈. 저는 강철 멘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읽어봤어요. 불안감에 대한 책을. 아, 선생님 너무 책 많이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불안감에 대한 책을 읽었더니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다 연습? 과다 연습. 과다 연습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요즘 왜 그 아이돌들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음악을 아무 지점이나 틀어줘요. 네. 그래도 바로 심지어 막 구간 점프 이런 거에도 또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정말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이 기억하게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반복이면 설사 내가 정말 극도의 긴장이라서 100% 실력 발휘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몸이 먼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요. 랜덤 플레이 댄스 이런 거 이름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몰라야 깜짝 놀라면서 와우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선생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쵸?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병일이 보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거 가볼까요? 빠밤. 졸음 어떻게 퇴치할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졸리면?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서 봤는데 이게 혈액형별로 조금 졸음 퇴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혈액형만 봐가지고 사실 다른 혈액형에서 못 봤는데. 선생님 무슨 형이에요? 아, 저는 B형 아니에요? 저 되게 B형 같아 보이나요? 네. 저 되게 의외로 AB형인데. 아, 의외로. 네, 의외로 AB형. 네. AB형 같지 않죠? 저도 되게 많아요. 근데 AB형인데, AB형 친구들은 들으세요. AB형 친구들은 졸릴 때 어떻게 해도 잠이 안 깬대요. 어떻게 해도 잠이 안 깬대요. 뭐야? 뭐 자기합리화 같아요. 아니, 뒤에가 서 있어도 안 깨고, 물 마셔도 안 깨고, 안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5분이건 10분이건 조금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진대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저는 졸리면 그다음부터 진짜 막 세계 막 같은 곳에 밑줄 막 계속 무슨 말인지 구멍 막 뚫어져 있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졸음은 이제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5분이건 10분이건 잠깐 자고 이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이제 빠밤하면 화낼 것 같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뜯어요? 같이 해주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빠밤. 너무 진짜 합격할 거예요, 빠밤. 네. 네. 빠밤. 슬럼프가 왔어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슬럼프가 왔어요. 극복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 또 화낼 것 같아. 자, 화 한번 내시고. 슬럼프 따위. 자,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지금 슬럼프가 웬 말입니까? 수능이 얼마나 지금 며칠 남았다고 슬럼프예요. 지금. 슬럼프 한 뭐 120일 남았다 치고 20일 슬럼프 하면 그럼 100일 남는 건가요? 슬럼프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네. 일단은 사실은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거나 하면 책상 앞에 똑같은 시간을 앉아 있는데도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진짜 속상해요. 진짜 내가 마음 같아서는 한 단원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인데 그리고 오늘같이 여유 있는 날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죠. 이럴 바에는 자고
일어나서 해. 이렇게 10시간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그 마음의 소리가. 근데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이제 그날 공부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텨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희미했던 집중력이 돌아오는 타이밍이 생겨요. 자, 마지막 거 볼게요. 자, 빠밤 또 해주세요, 여러분. 빠밤. 스트레스 해소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아영쌤 한 달에 한 번 쇼핑하셨다면서 자주 하시네요. 제가 너무 자주 하시는데요. 예전에 강의 중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약간 아니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날은 스스로한테 약간 돈 많으신 애가 아니라 저는 쇼핑이라는 게 뭐 엄청 거대한 걸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7, 8지 1,000원 이것도 그런 쇼핑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막 펜 사러 가고 그래 맞아 펜 사러 갔어요. 펜. 저는.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 저는 모의고사 보는 날은 약간 스스로에게 선물 주는 날. 모의고사 거의 매달 보고. 그러니까 고생해서 한 달 동안 고생했어 이런 나에게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이제 먹고 또 사고 싶었던 거 사는 그런 날로 저는 삼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 뭐 비싼 걸 먹은 게 아니에요. 떡볶이 먹고 펜 사러 가고 막 이런 거 떡볶이도 10만 원어치 먹을 수 있지.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럼 우리 이제 점수대별로 조금 그렇죠. 공부 전략이 달라야 해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등급별로 조금 학생들 디테일하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상위권? 상위권부터? 상위권부터. 네. 그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2% 부족한 무언가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친구들 중에 보면 어떤 친구들이 많이 있냐면 그냥 빨리빨리 대충대충 여러 번 보는 거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는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미 수능 특강 다 받고 영어 특강 다 받고 뭐 2번 받고 3번 받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상위권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뭔가 빨리빨리 여러 번 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좀 제대로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항상 그 비유를 하거든요. 그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와 저기 구멍이 있다. 여기도 구멍 났네 라는 게 보이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미세한 빈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냥 거의 틀리는 거 없네 이렇게 넘어가서는 그 미세한 빈틈을 메울 거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어떤 실링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죠. 그쵸.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세심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상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 하니까 어려운 고난도 문제만 많이 풀면 나오겠지. 근데 그게 어느 딱 늘 한계가 틀려라든지요. 그런 시점이 오니까 연계교재 공부할 때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좀 디테일하게 좋겠어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사실은 진짜 어려운 지문 갖고도 진짜 쉬운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가장 구간이 넓은 곳이 중위권이잖아요. 중위권이죠. 네. 뭐 중위권 친구들은 뭐 연계교재를 일단 제대로 봐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뭐 다른 걸 지금 기웃기웃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 중하위권 친구들이야말로 저는 그 연계의 힘을 가장 크게 연계의 덕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이 그 중위권 친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배들을 봐도 그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만 제대로 봐도 등급이 정말 훅훅 오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교재 제대로 보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중위권 친구들은 힘내라고. 왜냐하면 이제 뭐가 좌절스러우냐면 하위권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온 친구들이요. 선생님 7등급에서 4등급 올라갈 때까지는 제가 쑥쑥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해도 안 돼요. 저 여기가 한계인가 봐요. 왜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게 일단은 가장 두꺼운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다 상위권을 바라보면서 나름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한 발 더 앞서려면 진짜 이제까지의 나름 열심히 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독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그 등급대가 중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우리 지금 깊은 시름에 쌓여있을 하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위권 친구들은 이제 방금 얘기한 것과도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제 교실에서 공부하는 옆에 있는 중상위권 친구들을 보면서 얘는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나는 너무 진도가 안 나가 나는 이렇게밖에 연계 교재를 못했어. 부끄러운 마음이 약간 들어요. 그럼요. 네, 이거 보고 있으면 좀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저렇게 다 끝냈는데 나는 아직 여기 앞부분 하고 있고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되게 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면 일수록 이제 너무 무리하게 그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하위권 친구들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막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쵸. 이제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만 대충 막 조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장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쵸. 혼자 약간 소설을 쓰는 느낌? 막 나중에 해설지랑 비교해보면 뭔가 이렇게 해석이 막 너무 틀려서 막 당황하는 그런 친구들 그렇죠.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은 일단 기본 해석에 조금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해석에 좀 집중을 그쵸? 해서 이제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기본 해석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개념이 약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개념 강의를 조금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네. 어떤 거 있어요? 일단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 선생님, 저 지금부터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답은 딱 정해져 있죠. 지금부터 해도 당연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수능 특강 시작할 때에 이제 여러분들도 봤고 이제 수능 특강 끝나고 나서 지금의 또 여러분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 굉장히 많이 일취월장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도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진도를 끝내가는 속도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 되게 많이 컸구나. 이 아이들이. 근데 그게 얼굴만 뭐 주름 한두 개가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외모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이가 드셨겠지만 6개월 사이에 그 여러분들의 실력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 그게 참 많이 향상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또 남은 그 수능 때까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이 향상해 있을지 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대로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역전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팅 하세요. 저는 이제 남은 기간이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수험생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 100일을 기점으로 사실은 공부의 절대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불안감 때문이기도 할 테고 뭐 수시 원서 쓰고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최소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이번 시험에 정말 원도 한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진짜 올 한 해만큼은 후회 없이 독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팁을 얻었으니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의 진심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